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검찰입니다. 계좌가 해킹됐어요 라는 말에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이건 보이스피싱, 교묘한 금융 사기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간 금융 사기 예방을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었죠. 충격적인 사실이죠? 오늘은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과 여러분이 절대 속지 않을 실용적인 대처법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보이스피싱의 최신 수법과 막는 꿀팁을 함께 알아볼까요? 1. 문제 제기 보이스피싱. 왜 이렇게 교묘해졌나?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AI, 딥페이크, 가짜 웹사이트까지 첨단 기술로 무장했죠. 나이 들수록 시력이 약해지거나 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스마트폰 조작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사기범은 이런 점을 노립니다. 2024년 피해액 1조 원,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는 통계 아시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기에도 당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2. 사례 법원 등기 사칭 사기. 사례 부산의 김영희 68세 여성. 김영애 씨는 어느 날 법원 등기 서류 확인 문자를 받았어요. 링크를 클릭하자 가짜 법원 사이트로 연결됐죠.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법원인 줄 알았다며 김영애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부산, 대구에서 이런 수법이 급증하고 있죠. 추가 사례 대구의 최영숙 70세 여성. 최영숙 씨는 비슷한 문자로 검찰 소환장 링크를 클릭했어요. 3천만 원을 잃고 가족에게 말하기 부끄러웠다고 했죠. 과학적 설명 왜 속기 쉬울까? 나이 들면 시력이 약해져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울 수 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링크의 진위를 판단하기 힘들죠. 2023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권위 있는 기관 사칭에 심리적 압박을 더 크게 느낍니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빠른 행동을 유도하죠. 대처법 이렇게 하세요. 첫째, 법원은 10번호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공식 번호 1544-770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문자 속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셋째, 주민번호, 계좌번호는 전화나 문자로 주지 마세요. 넷째,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110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실용적 꿀팁. 후스콜 같은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하세요. 가족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링크를 함께 확인하세요. 법원 사이트는 고, KR로 끝나는지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문자를 캡처해 경찰에 제출하세요. 지역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3. 사례 가족 사칭 송금 유도. 사례 대전의 박순자 72세 여성. 박순자 씨는 아들로 보이는 번호에서 엄마 수술비가 급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딥페이크로 아들 목소리를 흉내낸 전화까지 왔죠. 당황한 박순자 씨는 3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나중에 아들에게 확인하니 사기였습니다. 너무 무서웠다며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추가 사례 대전의 이수영 66세 여성. 이수영 씨는 딸로 사칭한 문자로 1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피해 후 가족의 도움으로 지급 정지를 신청해 500만 원을 되찾았죠. 과학적 설명 딥페이크의 위험성. 딥페이크는 AI로 만든 가짜 음성이나 영상입니다. 청력이 약해지면 미세한 음성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2024년 한국정보보호학회 연구에 따르면 딥페이크 사기는 감정적 공포를 유발해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질 수 있죠. 대처법 침착하게 확인하세요. 첫째, 가족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하세요.
문자만 믿지 마세요. 둘째, 타인 계좌로 송금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셋째, 가족과 비리 정한. 비밀 암호를 물어보세요. 넷째,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실용적 꿀팁. 가족과 비밀 암호. 첫 여행지 이름은 를 정하세요. 카톡 프로필 사진과 번호를 다시 확인하세요. 송금 전 5분 멈추고 침착하게 생각하세요. 은행 앱의 이체 한도를 설정하세요. 지역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4. 사례 구직 사칭 악성 앱 설치. 사례 인천의 이정훈 65세 남성. 이정훈 씨는 재택근무 고소득 공고를 보고 화상 면접 앱을 설치했어요. 다음 날 계좌에서 1천만 원이 해외로 송금됐죠. 가족에게 말하기 부끄러웠다고 이정훈 씨는 한탄했어요. 추가 사례 인천의 김민재 67세 남성. 김민재 씨는 비슷한 공고로 앱을 설치했다가 800만 원을 잃었어요. 가족의 조언으로 보안 앱을 설치해 추가 피해를 막았죠. 과학적 설명 원격 제어 앱의 위험. 악성 앱은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앱 설치 과정이나 보안 설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2024년 한국사이버보안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앱 설치 과정에서 보안 경고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범은 이를 악용하죠. 대처법 앱 설치는 신중히. 첫째, 출처 불명의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둘째,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마세요. 셋째, 은행 앱의 이중 인증 OTP를 활성화하세요. 넷째, 피해 발생 시 즉시 은행과 112에 연락하세요. 실용적 꿀팁.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외의 앱은 설치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보안 업데이트를 매달 확인하세요. 은행의 이체 한도를 설정하세요. 앱 설치 전 가족과 상의하세요. 지역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5. 사례 택배 사칭 스미싱. 사례 광주의 최미경 70세 여성. 최미경 씨는 택배 반송 0번 누르세요라는 ARS 전화를 받았어요. 0번을 누르자 확인 절차라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했죠. 1,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택배가 많아 헷갈렸다고 최미경 씨는 후회했어요. 추가 사례 광주의 박지영 69세 여성. 박지영 씨는 비슷한 문자로 500만 원을 잃었지만 은행의 지연 이체 서비스로 피해를 줄였죠. 과학적 설명 스미싱의 교묘함. 스미싱은 문자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냅니다.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잦은 택배 문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죠. 2023년 소비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스미싱은 급박한 상황을 연출해 침착한 판단을 막습니다. 대처법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첫째, 택배 문자는 공식 택배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둘째, ARS 전화에서 0번은 누르지 마세요. 셋째,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넷째, 금융기관은 비밀번호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용적 꿀팁. CJ 대한통운 우체국 앱을 설치해 택배를 확인하세요. 문자에 링크가 있다면 클릭하지 마세요. 은행의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를 캡처해 경찰에 제출하세요. 광주 지역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6. 사례 카드사 사칭 연체 사기. 사례 서울의 장민수 67세 남성. 장민수 씨는 카드 부정 사용 전화를 받고 당황했어요. 연체 확인이라며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받았죠. 2,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정신없었다고 장민수 씨는 말했어요. 추가 사례 서울의 오영철 66세 남성. 오영철 씨는 비슷한 전화로 1천만 원을 잃었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상담을 받아 회복했죠. 과학적 설명 심리적 공포의 활용. 나이 들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연체, 부정 사용 같은 단어는 공포를 유발해 침착한 판단을 방해하죠. 2024년 한국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급박한 상황은 60대 이상의 의사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대처법 침착함이 핵심. 첫째, 카드사는 비밀번호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의심스러운 전화는 끊고 카드사 공식 번호 1588-8700로 확인하세요. 셋째, 피해 발생 시 즉시 지급정지 신청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넷째, 카드사 앱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실용적 꿀팁. 카드사 공식 앱을 설치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전화가 급박하더라도 10분 멈추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은행에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를 녹음하세요. 지역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7. 사례 저금리 대출 4층. 사례 제주의 한상철 69세 남성. 한상철 씨는 저금리 대출 전화를 받고 앱을 설치했어요. 다음 날 계좌에서 4천만 원이 사라졌죠. 은행 직원인 줄 알았다고 한탄했어요. 추가 사례 제주의 김동현 68세 남성. 김동현 씨는 비슷한 전화로 2천만 원을 잃었지만 은행 상담으로 일부 자금을 되찾았죠. 과학적 설명. 복잡한 금융 절차의 취약점. 나이 들면 복잡한 금융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은 저금리라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앱 설치를 유도하죠. 이는 계좌를 원격 조종하는 악성 앱입니다. 2024년 금융감독원 보고서에 따르면 악성 앱 피해는 60대 이상에서 30% 증가했어요. 대처법 꼼꼼히 확인하세요. 첫째, 은행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식 지점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대출 문의는 은행 공식 번호 1588-9999로 하세요. 셋째,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넷째, 대출 상담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세요. 실용적 꿀팁. 대출 상담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세요. 카카오뱅크 보안 앱을 설치하세요. 가족과 금융 거래를 공유하세요. 대출 광고 문자를 캡처해 신고하세요. 지역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8. 사례 청첩장 4층 송금 유도. 사례 울산의 정옥순 71세 여성. 정옥순 씨는 친구의 청첩장이라며 송금 요청을 받았어요. 급히 300만 원을 보냈지만 친구가 전혀 모르는 일이었죠. 친구를 믿었는데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추가 사례 울산의 이예진 70세 여성. 이예진 씨는 비슷한 문자로 200만 원을 잃었지만 경찰 신고로 추적에 성공했죠. 과학적 설명. 신뢰의 악용. 나이 들수록 사회적 신뢰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은 이를 악용해 친근한 척 접근하죠. 2023년 소비자원 연구에 따르면 친구 사칭 사기는 급박한 상황을 연출해 신중한 판단을 막습니다. 대처법. 믿기 전에 확인하세요. 첫째, 친구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하세요. 둘째, 송금 요청이 급하더라도 5분 멈추고 통화로 확인하세요. 셋째, 피해 발생 시 즉시 은행과 112에 연락하세요. 넷째, 카톡 프로필과 번호를 다시 확인하세요. 실용적 꿀팁. 친구와 비밀 암호를 정하세요. 송금 전 카톡 프로필을 확인하세요. 은행 앱의 이체 한도를 설정하세요.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캡처해 신고하세요. 지역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9. 피해 후 대처. 빠른 신고와 회복. 사례 대구의 윤미영 69세 여성. 윤미영 씨는 가짜 택배 문자로 1천만 원을 잃었어요. 즉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했죠. 가족의 상담으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났어요. 가족이 큰 힘이 됐다고 했습니다. 과학적 설명. 피해 후 스트레스. 보이스피싱 피해는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한국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금융 사기 피해자는 우울감과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이 들수록 이런 스트레스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대처법. 빠르게 행동하세요.
첫째, 피해 직후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세요. 둘째, 112에 신고하고 증거문자, 통화 기록을 제출하세요. 셋째, 가족과 상의해 정신적 지지를 받으세요. 넷째, 지역 상담센터나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하세요. 실용적 꿀팁. 은행 앱의 지급 정지 기능을 설정하세요. 피해 후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예 한국소비자원 1372. 가족과 피해 경험을 공유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로 명상 앱을 사용해 보세요. 지역 상담센터 목록을 미리 저장하세요. 여러분, 오늘 최신 보이스피싱 8가지 수법과 대처법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침착함과 확인입니다. 모르는 전화나 문자는 일단 의심하세요.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가족과 비밀 암호를 정하고 은행 보안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오늘 가족과 비밀 암호를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가족, 친구들과 이 정보를 공유해 모두가 보이스피싱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